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다시 비트코인은 37,000불을 올라탔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요새 믿는 방향대로 비트코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XRP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 제가 그 차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이동평균선, RSI, 그리고 엘리엇 파동, 제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간다면 분명히 그 누군가의 조작, 음모론일 수도 있겠죠.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건지, 그리고 그 패턴대로 간다면 하락 지점의 패턴 또한 충분히 연산, 계산이 가능하겠죠.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야만 하락하는 구간도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려고 하겠죠. 자,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리플이 2024년 5월 IPO 기업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 주식 상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플의 주식 상장과 XRP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리플에서 만든 코인이 XRP지만 리플이 뭐 주식 상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XRP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을 하겠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코인 회사가 만든 코인, 전세계 최초 코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염을 선보일 수도 있겠죠. 최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 XRP는.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전세계 최초로 법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가 XRP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회사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 타이틀은 참 좋네요. 어쨌든 리플과 XRP는 별개로 봐야 된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세계 모든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더라도 XRP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냥 그림의 떡이다. XRP를 사용해야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런 IPO 기업 공개가 우리 회사의 자연스러운 진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020년 처음으로 IPO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플은 한다 말만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고, 분위기로 봐서는 회사 경영진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리플은 2012년 최초로 설립이 되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리플 임원들은 투자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게 있었죠. 리플이 SEC와 관계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게 요겁니다. 리플의 주식 상장. 그리고 이분은 잠재적으로 리플은 2024년 5월 15일 IPO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 인양반의 추측. 과연 IPO의 호재가 XRP를 $10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의 코인, 그 네임 밸류 하나만으로 리플 XRP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10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CTO 기술총괄 데이빗 슐츠, XRP 원장이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는 방법.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산의 토큰화, 즉 NF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 전체를 살 수는 없지만 모나리자 쿼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내가 건물 전체는 살 수 없지만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한 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자산군의 토큰화,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 그리고 등기 업무까지 이 모든 프로토콜을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리플은 점점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슐츠는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생긴 것도 되게 엉뚱하게 생기셨죠. 어쨌든 이 양반 최근 XRP 레저가 어떻게 실제 자산에 근접해서 토큰화 시켜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레저 기술의 제도적 채택이 기업
및 금융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기업과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XRP 레저 기술의 제도적 채택이 높아지겠죠. 점점 스멀스멀 삶 가까이에 XRP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1을 만들고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지만 미래에 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깔 거라는 추측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응용력 대단하죠. 응용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여건들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높은 건지,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스마트폰의 활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그리고 메일, 사진, 영상, SNS, 통화가 전부였죠. 그런데 수많은 기능들 아주 영리한 개발자들이 잘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또한 챗GPT, 바드, 누구나 쉽게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참 그러고 보면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산의 토큰화, 돈으로 매겨지는, 숫자로 매겨지는 모든 자산군에 대한 증명, 요게 내 거야 라는 증명이겠죠.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나의 자산을 위변조한다거나 그 누구도 내 걸 훔쳐가기 힘들 거야. 그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 슐츠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주류 금융 거대 기업이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은행이 바뀌면, 금융기관이 바뀌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쨌든 거래의 도구가 결국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빗 슐츠는 이것이 지켜봐야 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가장 큰 도구는 XRP가 가장 탁월할 것이다. 그리고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과 XRP의 비교. 그냥 비트코인은 먹지 못하는 아주 이쁘게 만든 햄버거 가게 조형물이다. 음식 가게 조형물이다.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음식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조형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그게 XRP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데이빗 슐츠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P의 초기 엔지니어들이 2012년 당시 비트코인의 기업 채택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은 너무 좋지만 요거는 먹을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냥 실물의 금과 같은 놈이다, 최초의 자동차 같은 놈이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채택하기란 너무나 힘들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 레저를 구축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과 XRP 지불 브릿지를 도입했다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데이터를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활용을 시켜보고 요놈이 정말 해킹되지 않고 위변조되지 않고 블록 안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XRP 리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데이터가 살짝 흘려나온 적이 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그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DB가 아닌 멤버십 라이브를 하는데 저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는 표현을 하길래 제가 한번 던진 말입니다.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욕을 다 처먹어가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꽤 여러 곳에서 생각하는 데이빗 슐츠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라는 추측,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은 XRP의 샘플링 코인이다 라는 추측, 그리고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데이빗 슐츠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 XRP 레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놈이 XRP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놈이 바로 XRP다. 그리고 XRP는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 CBDC가 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과연 지금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다시 비트코인은 37,000불을 올라탔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요새 믿는 방향대로 비트코인이 가고 있습니다. XRP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 제가 그 차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이동평균선, RSI, 그리고 엘리엇 파동, 제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간다면 분명히 그 누군가의 조작, 음모론일 수도 있겠죠.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건지, 그리고 그 패턴대로 간다면 하락 지점의 패턴 또한 충분히 연산, 계산이 가능하겠죠.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야만 하락하는 구간도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려고 하겠죠. 자, 월스트리트 전문가는 리플이 2024년 5월 IPO 기업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 주식 상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플의 주식 상장과 XRP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리플에서 만든 코인이 XRP지만 리플이 뭐 주식 상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XRP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을 하겠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코인 회사가 만든 코인, 전세계 최초 코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기염을 선보일 수도 있겠죠. 최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 XRP는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SEC와 리플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전세계 최초로 법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가 XRP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회사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 타이틀은 참 좋네요. 어쨌든 리플과 XRP는 별개로 봐야 된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더라도 XRP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냥 그림의 떡이다. XRP를 사용해야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런 IPO 기업 공개가 우리 회사의 자연스러운 진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020년 처음으로 IPO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리플은 한다 말만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고 분위기로 봐서는 회사 경영진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리플은 2012년 최초로 설립이 되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리플 임원들은 투자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게 있었죠. 리플이 SEC와 관계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게 요겁니다. 리플의 주식 상장. 그리고 이분은 잠재적으로 리플은 2024년 5월 15일 IPO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 인양반의 추측. 과연 IPO의 호재가 XRP를 1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의 코인, 그 네임 밸류 하나만으로 리플 XRP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10달러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CTO 기술총괄 데이빗 슐츠, XRP 원장이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는 방법. 이 말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산의 토큰화, 즉 NF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 전체를 살 수는 없지만 모나리자 쿼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다. 내가 건물 전체는 살 수 없지만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한 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자산군의 토큰화,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 그리고 등기 업무까지 이 모든 프로토콜을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리플은 점점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슈얼츠는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생긴 것도 되게 엉뚱하게 생기셨죠. 어쨌든 이 양반 최근 XRP 레저가 어떻게 실제 자산에 근접해서 토큰화 시켜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레저 기술의 제도적 채택이 기업 및 금융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뻔하죠. 기업과 금융기관의 파트너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XRP 레저 기술의 제도적 채택이 높아지겠죠. 점점 스멀스멀 삶 가까이에 XRP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1을 만들고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지만 미래에 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깔 거라는 추측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응용력 대단하죠. 응용력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여건들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높은 건지,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스마트폰의 활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그리고 메일, 사진, 영상, SNS, 통화가 전부였죠. 그런데 수많은 기능들 아주 영리한 개발자들이 잘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또한 챗GPT, 바드, 누구나 쉽게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까지 탑재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참 그러고 보면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산의 토큰화, 돈으로 매겨지는, 숫자로 매겨지는 모든 자산군에 대한 증명, 요게 내 거야 라는 증명이겠죠.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나의 자산을 위변조한다거나 그 누구도 내 걸 훔쳐가기 힘들 거야. 그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 슈얼츠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주류 금융 거대 기업이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은행이 바뀌면, 금융기관이 바뀌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쨌든 거래의 도구가 결국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데이빗 슈얼츠는 이것이 지켜봐야 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가장 큰 도구는 XRP가 가장 탁월할 것이다. 그리고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과 XRP의 비교. 그냥 비트코인은 먹지 못하는 아주 이쁘게 만든 햄버거 가게 조형물이다. 음식 가게 조형물이다.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음식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조형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그게 XRP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데이빗 슈얼츠 또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P의 초기 엔지니어들이 2012년 당시 비트코인의 기업 채택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은 너무 좋지만 요거는 먹을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냥 실물의 금과 같은 놈이다, 최초의 자동차 같은 놈이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채택하기란 너무나 힘들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 레저를 구축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과 XRP 지불 브릿지를 도입했다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데이터를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이란 회사에서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든 코인이 비트코인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활용을 시켜보고 요놈이 정말 해킹되지 않고 위변조되지 않고 블록 안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XRP 리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데이터가 살짝 흘려나온 적이 있죠.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그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DB가 아닌 멤버십 라이브를 하는데 저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는 표현을 하길래 제가 한번 던진 말입니다.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욕을 다 처먹어가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꽤 여러 곳에서 생각하는 데이빗 슈얼츠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가라는 추측,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은 XRP의 샘플링 코인이다 라는 추측, 그리고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데이빗 슈얼츠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 XRP 레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코놈이 XRP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코놈이 바로 XRP다. 그리고 XRP는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 CBDC가 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과연 지금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